네, 안녕하십니까. 자, 헌법정신 혁명수비대전. 자, 무슨선생입니다. 저는 수포자TV 매스미카도 운영하고 있고요. 깨달음TV, 뭡니까? 동네바둑TV, 또 하나가, 또 우리죠, 이거. 자, 헌법정신 혁명수비대라고 하는 계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계정을 만들어놓고도 뭐 별다른 활동 없이 애국가 하나 올려놨고, 그 다음 헌법 전문 강독하는 거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리는 건데,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제 이거 계정을 만들고 해놨겠죠. 이름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헌법 정신 수비라는 겁니다. 지킨다는 얘기겠죠. 헌법 정신을 혁명적으로 지킨다. 지금까지는 혁명적으로 못 지켰다는 얘기죠. 너무 온건하게 지켰달까? 좀 강력하게 지켜야 되지 않을까? 현재 정치권에서 뭐 헌법을 개정한다 만다 이런 말이 오가다가 지금 여당에서 개정을 시도했는데 야당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즉 전체 정족수의 3분의 2가 안 되면은 헌법 개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현실적으로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개정 불가능하다는 소리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105명인가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안 되죠. 300명 중에서 최소한 여당이 그죠? 200명이 넘겨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고, 지난번에 총선할 때 윤석열이 우리 전 대통령이 뭐 부정선거니 뭐니 그러면서 계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당시 이제 민주당 이재명이 대통령 전 얘기니까 좀 옛날 얘기입니다만, 민주당이 100석을 넘어가면서 개헌 저지선을 확보했다 이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었어요. 국민의힘이 105석이니까 그 당시, 그죠? 100석을 넘기면은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어떤 헌법 개정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오늘 제 얘기 주제 아닙니다. 뭐 그렇다는 얘기고, 제가 헌법 정신 혁명수비대를 만들면서 대장으로서 우리나라 헌법 정신에 대해서, 즉 헌법 전문에 대한 얘기를 좀 몇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헌법 전문을 좀 보시면 뭐 쭉 다 나와 있어요. 멋진 말 다 깔려 있죠. 여기에 어떤 반박을 하거나 여기에 뭐 반론을 제기한 사람을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예, 그러니까 일명 그 총론적으로는, 즉 말 그대로는 다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그렇다 수긍하고 우리나라 헌법 전문이니까. 근데 강론, 세부적인 거 하면은 맨날 집도 싸우죠. 일명 이념전쟁, 진영 논리. 민주당은 민주당식의 논리,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의 식의 논리. 우리 기타 쓰레기 애들이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쓰레기 표현 쓰면 안 됩니다만, 기타 이상한 사람들, 일명 구구, 그죠? 요즘 극자는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진보당 있었어요, 예전에. 이석기 씨인가? 그거 때문에 진보당이 해산도 됐었죠. 헌법재판소 위원 심판받아가지고 박근혜 때 기억나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극자라고 불리는데, 저 같은 사람보다 초극우 플러스 초극자파, 저 같은 사람을 왜 그런지 아시겠죠? 헌법 정신을 왜 제가 혁명수비대를 붙였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한마디로 저는 민족주의자인과 동시에 애국주의자,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거고, 오로지 우리 민족이죠. 우리 민족이라면 한민족, 뭐 여기 한반도에 있거나 북한에 있거나 만주에 있거나 다른 외국에 있거나 우리의 피를 같이 물려받은 사람들, 엄밀히 말하면 전 세계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거는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리고, 헌법 정신에 관한 얘기만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제가 또 뭐 별로 아는 게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냥 허접스러운 소리, 주워 들은 소리 정도 수준이고, 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헌법 전문을 좀 읽어보시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 우리 대한국민인입니다. 예, 뭐 평범한 말이잖아요. 네, 이 문장 하나하나 제가 역사 채널 하나 만들려고 한 중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 전통이 빛난다 그러는데, 우리 역사가 전혀 빛나지 않는 식으로 설명한 자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건 다음에 만들게요. 이 얘기까지 하더라도 한 시간 내에 들어야 되면 식민사관이라 불린 거 있지 않습니까? 식민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를 폄하하는 거예요. 그게 쓰레기로 만드는 짓거리 아니에요, 그죠? 뭐, 뻑하면 우리가 예전에 식민지였다. 여기 일명 임나일본 무설이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큰일 났네. 아시죠? 동북공정을, 중국의 동북공정을 대처하라고 만든 우리나라 동북아 공정 재단이 역으로 중국의 동북공정에 어떤 기여하는 짓거리를 한 게 밝혀졌었어요. 옛날에 2015년도쯤인가요? 네, 그리고 반대로, 그죠? 예, 고조선에 간 얘기입니다.
고소득 강력에 관한 얘기, 그것도 굉장히 길어지니까 다음에 얘기하고요. 좀 헌법 전문 자체를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 전문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요, 제발 다른 나라 이민 가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요. 식민사관 학자들 이민 가세요. 그거 뭐하러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일본 팬들 같은 일본 가셔야지. 안 그런가? 아시죠? 성전기 드신 분, 흔들리신 분들 있죠? 미국 가서 사시면 되지. 왜 한국에 사십니까? 성전기 흔들면서. 의관 역사와 전통이 빈다는 우리 두 대한 국민이잖아요. 그게 왜, 우리 대한 국민이 미국인은 뺍니다. 아닙니다, 미국인은. 동맹인지 몰라도 우리는 아니잖아요. 성전기 내리세요. 아, 창피해 죽겠어요. 태극기만 넣으세요. 네. 제발 그렇게 하세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게 4월 그때가 13일인 걸 건데, 1919년도 3.1운동 끝난 다음에 한 달 좀 있다가 우리 그저 상해 임시정부 들어보셨죠? 분명히 적혀 있어요. 임시정부의 법통이란 말 나오죠. 그게 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불이한간 4.19 민주이념을 개성했다고 나오죠. 법통을 개성하고 4.19 민주이념을 개성했다. 여기에다가 5.18을 넣으려고 했다 이거예요. 민주당에서 이번에 5.18 정신도 넣자 했는데 이거를 대놓고 반대를 못하니까 일부러 좀 연기시켰어요. 이제 지방선거 이후로 뭐 또 올 가을에 제 생각에 개헌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니까 3.1운동 대한민국 정부의 법통하고 4.19 민주이념을 개성한다 그랬고, 이번에 5.18 정신도 넣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확실합니다. 국민의힘도 명분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합의를 해놓고 다만 시기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만 미뤄온 거기 때문에 하겠죠. 네, 이런 생각에 대해서 혹시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요, 빨리빨리 이민 가세요. 한국에 있지 마시고 제발. 제가 혁명수비대장으로 말씀드리는데요, 그 한국인 아니에요. 그 기본 정신을 뭐 못 받으겠다는데 어떻게 살아요? 안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 법통 뭐 인정 못 하십니까? 그거 테러 조직인가요? 친일파 아저씨들 말해보세요. 친일파 아저씨들은 특히 이민 가시고 일본으로 제발 좀 가시고. 어차피 일본도 우리나라는 아주 식민지 되겠지만, 네. 그 다음에 보세요. 불이한 거에 따르죠. 이게 자유당에 대한 그 당시 3.15 부정선거 말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불이한 거에 따른 말은 그거 얘기고요. 4.19 민주이념 그 당시 이제 마산에 있었던 그 학생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당 정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이승만은 하야를 하고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이념이라는 게 그때 만들어졌다. 근데 1년인가 2년인가 연도를 까먹었네요.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께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죠. 혁명입니까 쿠데타입니까? 이것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군사 정변이라는 표현 쓰죠. 이미 다 정립된 얘기들이에요. 근데 자꾸 뭐 아니다 그러고 지금도 헛소리나 하는 사람 많죠. 혁명이란 말은 저 같은 사람이 혁명하는 거고, 그다음 명백 군사 정변이고 군사 쿠데타입니다. 그런 것도 인정할 건 하고 그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인정 못하면 이민 가시면 됩니다. 저는 이민 안 가잖아요. 철저하게 헌법 정신에 맞게 살기 때문에 완전 정통 오리지널 한국인입니다. 네. 자, 아셨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입각하여,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 했죠. 근데 뻑하면 뭐 전쟁 일으키자려고 그러고 맨날 이상한 분위기 일으킨 자들이 있죠. 윤석열이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뭐 북한에 쓰레기 오물봉투 보냈다가 잠시 우리가 피해를 봤다 장관 칠게요. 그렇다고 그거를 막 전쟁 일으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드론을 보낸 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전쟁 무기를 보내면 어떻게 같이 쓰레기 봉투 같이 보내든가 그러면 차라리. 아니 그러면 쓰레기 보냈으니까 우리도 보냈네 말 되죠. 근데 이게 그거를 평양까지 드론까지 보내서 뭡니까 전단지 살포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상대한테 공격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일부러 카운터펀치 날리면 우리가 전쟁 명분 만들어서, 그건 미국 트럼프가 하는 짓거리 아니에요, 그거? 전쟁 일으키려 원래보다 가짜로, 그죠? 아,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우리가 국민 일반 국민들이 입이 없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게, 그죠? 민주당이 또 요즘 헛소리 찍지 하는 바람에, 자, 그런 거고요.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조국의 민주개혁과 민주주의를 하라내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나오잖아요. 정의인도와 동포에서 민족의 단계를 궁구히 하라고. 단계를 궁구히 하라고 왜 자꾸 분열을 해쳐가십니까? 북한이 적이에요? 현실적인 적이 맞습니다. 뭐라 그래요? 적 맞아요. 전쟁은 치렀고, 그러나 우리 헌법에서는 그걸 향후 통일의 대상이에요. 그분들하고 그 양반들하고 우리는 같이 또 통일의 사례를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 까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적이라는 걸 자꾸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 말 가지고 굉장히 많이 떠들었는데 다음에 계속 떠들 겁니다. 적이 맞다. 근데 그 사람은 동시에 우리의 같은 동포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될 대상이라는 거.
그 까먹으면 안 돼요. 국민의힘과 이게 그 반대 세력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하는 거는 일명 뭡니까? 햇빛 정책 그래가지고 개성공단 만들어서 평양까지 관광까지 해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교류하는 식으로 하겠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뭐 북한 왜 퍼주게 하느냐, 이재명이는 왜 대북 송금하느냐 계속 공격하죠. 공격할 수 있어요. 네, 인정합니다. 그거 뭐라 안 그래요. 공격하는 걸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대전제가 뭐다? 뭐라고? 헌법적으로 정했죠. 정의 인도와 동포해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 더 잘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려고 그렇게 비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을 가지고 마치 기정사실을 시켜놓고 그게 마치 범죄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단정하면 안 돼요. 그런 혐의가 있는 건 맞다 하더라도 그게 조사 중이고 재판 중이잖아요. 네, 재판 받아야 됩니다. 공소 취소 얘기도 제가 좀 다음에 말씀드릴게 너무 길어지니까요. 공소 취소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이번에 대구시장 후보 나왔던 안타깝게 떨어진 우리 김부겸 의원이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제 입장이 비슷한데, 공소 취소는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 좀 이재명의 생각은 아니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좀 무리한 추진 같아요. 국민의힘 주장이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본인이 본인의 죄를 가지고 한 거는 옳지 않지 않냐. 아무리 보기 안 좋아요. 억울하게 기소를 당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이미 기소됐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맞다 보고요. 유죄가 나오면 또 나온 대로 받아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저는요. 기본 생각이 그렇다. 무죄면 또 풀려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 주장하기 때문에 그건 일리 있는 말이다. 이번 선거 패배 원인도 거기 있지 않나. 패배라는 말은 아닌데 약간 대구시장이라 서울시장에서 우리 오세훈 시장한테 진 게 제 생각이 그런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뭐 부동산이 기타 다른 이유가 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공소 취소 부분은 일명 제가 봤을 때 현재 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소 취소는 옳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기존의 검사들이 정치 검사로서 부당하게 증거를 만들어서 가짜 증거 만들어서 이렇게 짜증해서 했다 하더라도 대장동 기소, 대북 송금 기소, 뭐죠 또 뭐 하도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하더라도 이미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서 이게 구제를 받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하는 게 옳고요. 이걸 특검을 만들어서 일부러 그 특검에서 공소를 취소하는 행위를 해버리면요, 국민 보기에 너무너무 안 좋아요. 제 눈에 정도 보인다는 얘기는요, 그건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게 확실합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억울하더라도 그래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물론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악법도 법이다의 그 악법이라는 것은, 악법은 법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무조건 깨버려야 돼요. 네, 정치인들이 원래 그거 하는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굉장히 제가 말이 많죠. 죄송합니다. 다 했습니다. 반만 할까? 오늘 나머지 나중에 할까? 자, 네, 민족의 단계를 공부하고 모든 사회적 패스가 불의를 타파하며 당연한 소리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이 자율과 조화란 말이 참 좋은 말인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걸로. 많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자, 마지막까지 원래 반밖에 안 했어요. 제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이게 국민에서 맨날 뻑하면 떠들죠. 자유민주주의, 자유경제. 개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니네들이 뭔 자유민주주의를 들먹여. 윤석열 하는 짓거리 보면 몰라요. 윤석열이는 특집으로 제가 몇 번에 걸쳐 할 겁니다. 이번엔 외환죄 이적쟁이로 30년 받았잖아요. 1심에서 받았잖아요. 그거는요, 30년 약해요. 사형 선고해야 됩니다. 대통령계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건 대전제는 뭐다? 드론을 보내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면요, 제 말은 다 쓰레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전제를 하잖아요. 저 같은 전문가들은 늘 그런 얘기를 해요.